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거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과잉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제 갑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당시 비서 A 씨는 음식 배달 같은 허드렛 일부터 약을 대신 처방받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일까지 맡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도 당시 직원의 일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반박도 나왔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비롯해서 종로 등 3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이뤄달라는 그런 많은 민심을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뜨거웠고요. 그 외에 이제 40대, 50대 이상에서도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당대표 모두 설 민심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왔죠. 아전인수라는 말도 있지만요. 지금 없던 물도 끌어와야 할 판이긴 합니다. 정회원분들이 느끼신 설 민심은 어떠셨나요? 민주당은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세로 돌아섰고 상승세로 이어질 거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우세에 있다고 봤습니다. 같은 이슈를 놓고도 늘 으르렁거리는 여야. 다정회에서는 저와 박준우 마커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설 연휴를 지나면서 민심은 어떻게 변했을지 오늘 여론상황실은 유정화, 박준우, 유박 크로스 발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왔습니다. 제가 류 실장과 크로스 발제를 할 날이 오다니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네, 1일 여론 상황 실장을 맡은 박준우 마커입니다. 설 민심을 두고 여야가 말잔치를 벌이고 있죠. 어제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 후보가 40.4%, 윤석열 후보가 38.5%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는데요. 지난 조사에 비하면 이 후보가 5.1%포인트, 윤 후보가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후보의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 8.2%, 네,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한번 단일화는 없다를 외치는 이가 있습니다. 저에게 류 실장이란 앙숙이 있다면 안 후보에게는 바로 이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원래 프로야구도 이제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요. 예. 초기에 반짝 잘하다가 이제 내려갈 팀은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갑자기 급반등하는 상황은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한 답변도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0.9%, 야당인 국민의힘 등이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46.4%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재창출 여론을 거의 흡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 교체 여론보다 낮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상황실 박준우 실장 겸 마커였습니다. 류 실장 나와주세요. 네, 역시 박 마커가 잘 전해줬지만요. 역시 크로스 발제는 백다해 반장과의 다정 크로스 발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설 연휴의 밥상 민심, 이 TV 토론이 좌우할 거다라고 봤지만요. 결국 무산이 됐죠. 대신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소속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을 맡았다는 이른바 의전 갑질 의혹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갑질 사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진표 대리 작성부터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속옷 정리, 아들 태운 소속 등의 심부름까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8년 당시에 5급 사무관 배 모 씨의 지시를 받은 7급 별정직 공무원 A 씨가 김 씨의 사적 용무를 처리했다고 한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겁니다. 배 씨가 김 씨의 약을 대신 알아봐달라고 하면 A 씨가 약을 처방받아서 김 씨의 분당 순회동 집으로 이렇게 직접 전달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음식 배달이나 속옷 정리 같은 심부름도 시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보시면요. 배 씨가 이 쇠고기 구매 대행을 시킵니다. 안심 4팩을 얘기해 놨다.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하자 A 씨는 이렇게 소고기 사진을 직접 보내는데요.
가격표를 떼고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이어집니다. 지난해 6월에 이 후보 부부가 경남 창원을 방문했을 때 식사를 의전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인 김 씨의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장님이 내일 사과 올려달라고 했죠. 그거 점심때 올릴 거 없을까? 지원주 가서 그거 결제를 카드가다 하고 결제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는 배 씨가 A 씨에게 일반 공무원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것까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관련 논란을 부인하던 배 씨는 논란이 이어지자 사과 입장을 냈는데요.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스스로 과잉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네, 부인 김혜경 씨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서 비서 A 씨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지만 늘 도움을 받은 건 아니라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책임자로서 사과를 한 겁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사항이죠. 배 씨는 음식 배달 등 심부름은 인정했지만 약을 대신 받은 건 김 씨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복용하려고 했던 거다 해명을 했습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라는 개인사까지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A 씨가 타온 약이 갱년기 여성을 위한 약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해명이 말이 안 된다면서 자업자득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사실 변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권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엄격하게 대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자업자득이다. 민주당이 배우자 문제를 굉장히 키웠잖아요. 후보 본인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한 것처럼 키워가지고 그 반사 효과로 자기들이 지금 당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음식 배달 등 심부름에 든 비용을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했다가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법인 카드, 특히 지자체의 법인 카드는 근무지 관할 바깥 지역이거나 공휴일 혹은 주말 같은 시간대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합법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 아니었냐라는 비판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과정에서 후보와 후보 부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예, 그것도 한번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후보와 배우자께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배 씨하고 A모 씨 사이에 그 입장을 진위 여부를 좀 더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책임질 일이다 공세를 폈습니다. 과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공금 횡령과 성범죄는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다라고 한 발언을 예로 들었는데요. 예전에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그런 사적인 어떤 공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도 직접 서면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 행위를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했다라고 한 겁니다.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요, 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법인 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네, 앞서 김 씨 역시 대선 후보의 가족들, 특히 부인도 검증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었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말이었던 듯한데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는 부인과 가족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김 씨와 이 후보 등 5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 씨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제보할 게 있으면 본인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던 녹취록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현직 검사장 아닙니까? 예. 지금 김건희 씨는 자연인이잖아요.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그 직접 개선상이 있지 않는 그 부인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할까요? 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후보뿐 아니라 배우자 검증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배우자 검증 대선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한데요. 휘발성이 큰 이슈들이라서 한 번 터질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의 비전,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다룰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설 민심 다시 초박빙 접전, 김혜경 의전 갑질 논란.